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흔히 1929년 대공황을 떠올리면 뭐랄까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붕괴, 암흑기 이런 단어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무자비했던 벼랑 끝이 현대 비즈니스 전략이 탄생한 진짜 요람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떤 비즈니스 혁명이 일어났던 건지 오늘 그 흥미진진한 역설 속으로 푹 빠져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전 세계적인 아이콘인 미키마우스, 그리고 비 오는 날 우리가 흔히 쓰는 싸구려 검은 우산, 마지막으로 땅콩이 듬뿍 박힌 초코바.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과연 뭘까요? 뜬금없어 보이죠?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현금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던 그 시절로 시간여행을 좀 떠나봐야 합니다. 첫 번째 챕터, 대공황, 모든 것을 바꾸다입니다. 불과 몇 년 전인 1920년대만 해도요, 이른바 광란의 20년대였잖아요. 화려한 샴페인 터뜨리고 밤마다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거리에선 여성들이 우아한 레이스 양산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180도, 아니 완전히 뒤집힙니다.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으면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앉았거든요. 호텔 연회장에 넘쳐나던 샴페인은 사람들이 집에서 몰래 담근 값싼 맥주로 바뀌었고, 사치스러운 파티? 그런 건 꿀도 못 꾸죠. 오직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처절한 생존만이 사람들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소비자의 현금이 말라버린 상황,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두 번째 챕터, 생존을 위한 기업의 진화입니다. 이때 기업들은 진짜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한번 보죠. 당시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였던 제너럴 모터스, GM은 정말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게 대응합니다. 가격을 확 낮추고 고급 모델 생산은 바로 줄여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익을 쥐어짜기 위해서 수천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가 근속 연수를 깡그리 무시하고 훨씬 낮은 임금으로 재고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립 라인 속도는 가차 없이 높였죠. 하루에 100명을 뽑고 100명을 자를 정도로 진짜 피 튀기는 효율성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 잔혹한 생존 게임의 결과가 어땠냐고요? 무려 43%. 1936년에 GM이 미국 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43%를 싹쓸이 해버립니다. 대공황 전까지만 해도 조립 라인의 혁신을 이끌었던 라이벌 포드는 22%로 완전히 따돌려졌죠. 현금이 바싹 마른 시장에서는 이런 냉혹한 속도전과 구조조정만이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챕터, 사치품에서 생존의 도구로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용품도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우산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1920년대 우산은 그냥 비 피하는 용도가 아니었어요. 화려한 레이스에 자수도 촘촘히 박힌 중산층 여성들의 하이패션 아이템이었죠. 그런데 대공황이 터지니까 우산이 곧바로 생존템으로 바뀝니다. 실업자들이 일자리 구하려고 비 맞으면서 하루 종일 줄을 서야 했잖아요. 그러니 멋부리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싸고 튼튼하고 오래가는 시커먼 비닐이나 고무 우산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거죠. 마케터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죠. 당시 잡지 광고를 보면 아예 대놓고 싸지만 튼튼한 우산이라고 홍보를 합니다. 사치품이라는 허울은 싹 벗겨내고 굳은 날씨에 일자리 찾으러 다니는 노동자들을 위한 필수 생존 장비로 우산의 포지션을 완벽하게 뒤바꿔버린 겁니다. 진짜 똑똑하죠? 네 번째 챕터, 함기가 된 작은 사치입니다. 이런 팍팍한 삶 속에서도 사람들은 아주 작고 싼 위안거리를 찾았거든요. 그게 바로 캔디 산업이었습니다. 주머니가 비었으니 초콜릿 같은 간식도 안 팔릴 것 같죠? 그런데 이 캔디 회사들이 진짜 기발한 전술을 했습니다. 초코바를 그냥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싸고 빠르게 에너지를 채워주는 패스트푸드로 둔갑시킨 거예요. 1932년에 나온 페이데이 같은 초코바는 칼로리 폭탄을 만들려고 땅콩을 아주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심지어 오토 슈냐링이라는 마케팅 천재는 경비행기를 띄워서 도시 한복판에 초코바를 낙하산에 매달아 뿌려버리는 엄청난 쇼까지 벌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당시 팔리던 캔디 이름 중에 치킨 디너, 클럽 샌드위치가 있었습니다. 농담 같죠? 진짜 닭고기나 샌드위치를 사 먹을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 먹으면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라고 대놓고 꼬신 거예요. 가짜 식사를 판 셈인데 절박함이 만들어낸 정말 엄청난 발상의 전환 아닙니까? 5번째 챕터, 결핍이 만든 거인들입니다. 물리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걸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준 기업들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진짜 처절한 위기 극복기입니다. 네, 바로 월트 디즈니예요. 1928년에 디즈니가 계약 문제로 자기 회사 최고 인기 캐릭터였던 행운의 토끼 오스왈드 판권을 완전히 뺏깁니다. 직원들도 줄줄이 회사를 떠나고요. 완전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정말 멘탈을 꽉 잡고 끄적끄적 새로운 G 캐릭터를 스케치합니다. 그게 바로 미키마우스죠. 그리고 같은 해에 타이밍 딱 맞춰서 동기화된 음향 효과를 입힌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로 대박을 칩니다. 회사를 통째로 날릴 뻔한 그 끔찍한 위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미키마우스도 없었을 거란 얘기죠. 베티 크로커도 비슷해요. 요리 믹스 제품 같은 데서 한 번쯤 보셨죠? 사실 이 다정해 보이는 아주머니 1921년에 제분 회사가 고객들 베이킹 질문에 답해 주려고 만든 100% 가상 인물입니다. 그런데 대공황으로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지니까 이 가상의 캐릭터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주고 요리 팁을 전하면서 국민적인 어머니 같은 존재로 빵 떠버린 겁니다. 절망의 시대에 대중에게 희망과 위안을 파는 마케팅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제대로 보여준 거죠. 마지막 6번째 챕터, 위기가 남긴 비즈니스 유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대파산 시대의 생존 공식은 크게 3단계였습니다. 첫째, 전례 없는 총체적 경제 붕괴가 터집니다. 둘째, 기업들은 과거의 성공 따위 다 버리고 무자비할 정도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제품 재포지셔닝에 들어갔죠. 비싼 우산을 생존 장비로, 간식을 든든한 한 끼 식사로 바꾸면서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현금이 싹 말라버린 잿더미 속에서 스피드, 실용성, 그리고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든 진짜 강인한 현대적 브랜드들이 탄생했습니다. 결국 위기는 기존의 것들을 부숴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혁신을 강제로 끄집어내는 용광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네요.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대공황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의존하고 있는 이 거대한 브랜드들을 만들었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현대의 경제 위기 속에서는 어떤 미래의 거인들이 조용히 탄생하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대공황의 역설이 세상의 변화를 읽는데 큰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